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 매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뭐 한 번, 두 번 정도 사보신 분들 중에서도 매수 프로세스가 헷갈리시거나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택 매수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보면은 한 3, 4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총 11개의 프로세스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가용자금 파악, 대출한도 파악, 아파트 리스트업부터 해서 잔금, 송금, 소유권 이전까지 총 11개의 프로세스로 나눠봤습니다. 가용자금 파악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자금 파악입니다. 본인 또는 부부의 주택 매수 시 사용 가능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으로는 첫 번째 현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코인 등이 있겠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혹은 매도 대금입니다. 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집을 매수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매도가 됐을 때 받은 이 대금이 이제 순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정상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주택 매수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용자금 파악이 됐으면 다음은 대출한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뭐 LTV, DTI, DSR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해서 한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우측 상단에 제가 이렇게 태그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주담대 월 상환 감당 금액 확인입니다. 이제 주담대를 일으키면은 월 상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본인의 가계에 무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출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만 대출을 받는 게 이제 그 레버리지 정석입니다. 다음은 주담대 외에 대출 실행 시 위 조건 재확인입니다. 주담대 외 대출은 뭐 신용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또 뭐 사업자 대출 등 이런 뭐 주담대 외 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위 조건, 뭐 LTV, DTI, DSR 등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본인이 대출을 LTV 풀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뭐 다른 대출로 추가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한도가 DTI는 보통 뭐 60%까지고 DSR은 40%까지인데 이 한도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약간 고수들의 영역인데 후순위 대출입니다. 후순위 대출 실행 시 한도 확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후순위 대출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10억의 집이 있으면은 보통 뭐 전세가 뭐 지금 한 50%에서 60%인데 50%로 잡겠습니다. 5억의 전세를 세팅해놨다 치면은 지금 보증금이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가 이 집을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5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내가 이 10억에 대한 LTV가 예를 들어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아닌 경우에는 70%까지 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80%라 치면은 8억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증금이 5억이니까 제한 3억까지를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라 하면은 7억까지일 거고 7억에서 5억을 빼면은 2억을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잡혀있는 그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요 금액이 있는데 전세 세입자에게 먼저 허락을 맡아야 되는 대출이 있고 전세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 이거는 은행별로 또 그리고 취급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대출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리스트업입니다. 이제 리스트에 넣을 매물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1번 가용자금 파악, 그리고 2번 대출한도 파악해서 가용자금과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합니다. 가용자금 대출 플러스 대출이 10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 해갖고 10억 5천에서 9억 5천까지 이 매물 리스트를 쫙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하냐면은 이제 시세는 항상 변동이 생기고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오차 범위를 두고서 계속 그 매물의 시세를 트래킹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래킹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1월 1일에 어떤 뭐 아파트의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트래킹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1월 10일이 됐는데 이게 1억 1천만 원이 됐다. 근데 뭐 1월 20일이 됐는데 이게 1억 2천이 됐다. 이거는 뭐 호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실거래가가 될 수도 있고 여튼 트래킹은 뭐 어느 기준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시간별로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시세 변동의 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 하고 트래킹 하는 거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넣을 매물 범위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내가 사는 집 주변의 아파트, 뭐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강남구에 살면서 강남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봤겠죠. 이것부터 이제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강남구에 살더라도 내가 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성동구 이런데. 성동구에 가갖고 이 아파트 괜찮은데? 하는 아파트들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리스트에는 요 금액대 안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를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괴리감이 생길 수 있어서 요 정도 금액대에 들어왔을 때 이제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손품, 발품 팔기입니다. 먼저 손품은 이제 리스트에 있는 단지들을 프롭테크로 검색하는 겁니다. 프롭테크는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프로퍼티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뭐 자산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 아실, 뭐 호갱노노, 리치고, 로드뷰, 네이버 로드뷰입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그 직방 3D 뷰 등 약간 이런 최첨단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단지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품은 손품으로 계속 이렇게 단지들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단지들을 추려서 임장하는 것입니다. 임장은 이제 부동산 물건과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이거는 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현장에 가서 내 직접 두 눈으로 본다. 그리고 내 두 발로 걸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행위를 임장이라고 합니다. 임장은 분위기 임장이 있고 단지 임장이 있는데 분위기 임장은 말 그대로 주변 상권, 그다음에 주요 시설까지의 거리, 뭐 지하철까지의 거리, 병원까지의 거리, 학원까지의 거리, 뭐 학교까지의 거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유동인구 파악, 뭐 청년층이 많은지, 뭐 직장인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뭐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지, 아니면 주부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지 임장은 단지 내 조경, 단지의 이제 뭐 쾌적성을 뭐 말할 수도 있고, 나무나 잔디 같은 게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뭐 동간의 간격, 그 다음에 아파트의 전체적인 모양이 뭐 예를 들어 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니은자로 되어 있는지, 뭐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사각형이거나 아니면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전부 다 남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가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은 이제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 1.1대, 1.2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런 거를 보고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지, 뭐 화물차가 많은지, 경차가 많은지, 아니면 외제차가 많은지, 고급차가 많은지 이런 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놀이터, 도서관, 뭐 골프장, 수영장, 사우나 등 이런 커뮤니티를 체크하면 되고요. 엘베 개수는 라인별로 엘베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101동에 1, 2라인이 있다. 근데 1, 2라인에 엘베가 한 개가 있다. 근데 요 1, 2라인의 층이 예를 들어 40층이라면은 1라인, 2라인 하면 총 80세대죠. 80세대가 출근길, 퇴근길에 이 엘리베이터 한 개로 이동한다. 그러면 출퇴근 전쟁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라인별로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은 동, 층, 향에 따라 다른데 똑같은 남향이더라도 지금 내가 보는 아파트의 남쪽에 예를 들어 어떤 높은 뭐 건물이 있거나 높은 빌딩이 있거나 하면은 내가 보는 매물이 남향이더라도 이게 햇빛이 많이 가리게 돼갖고 거실이나 뭐 방이 어두컴컴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봤을 때, 남향이네 하면은 단순히 일조량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일조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직방 3D 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매물 확인입니다. 손품 팔고 발품까지 팔았다. 거기서 추린 매물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골라서 중개하는 부동산에 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소장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매물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럼 매도인 측에서도 이제 집을 보여주겠다. 아니면은 매도인이 갖고 있는 집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겠다. 쌍방간에 약속이 되면은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이제 그 한 매물만 보러 가지 말고 두세 개 이상의 매물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세 개 이상을 보지만 내가 선택한 두세 개와 소장님이 추천하는 매물들까지 포함해서 3개에서 5개 정도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한번 가면은 또 다시 가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 때 3개에서 5개 정도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비교입니다. 실매물까지 확인했다. 그러니까 뭐 3개에서 5개 정도 봤는데 그런 똑같은 행위를 예를 들어 뭐 10번을 했으면은 이제 뭐 30에서 50개 정도 매물이 있겠죠. 그것 중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또 추려내서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추려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디테일하게 비교를 합니다. 이제 비교할 때 보면은 실거주 비교가 있고 투자용 비교가 있는데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주할 때 쾌적성, 거주할 때 만족도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거실에서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션 뷰인지, 숲 뷰인지, 아니면은 앞에 뭐 빌딩 막혀서 벽 뷰인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동층향, 이게 매물을 여러 개 보고 예를 들어 101동에 같은 매물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동은 같지만 층에 따라 이게 뷰가 다르고 층에 따라 또 내가 생각했던 그 구조랑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주 근접, 이제 직장과 집의 거리입니다. 이게 똑같이 거리상으로 10km라고 해도 이제 막히는 10km가 있고 쌩쌩 달리는 10km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체감상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직주 근접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인프라입니다. 주변에 뭐 애를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는지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학원이 가까운지 뭐 이런 유해시설이 없는지 이런 걸 보면 되고요.